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제어 구조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구조문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구문으로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과 같은 문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먼저 첫 시간에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분기문과 예외 처리, 내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제어 구조문을 종합적으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제어 구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순차 구조로 명령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제 둘 중에 어느 한 명령을 선택하여 실행해야 할 때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true일 때 실행을 하고 또 false일 때 실행하는 구문을 다르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구조입니다. 어떤 동일한 명령을 이제 어느 일정한 횟수만큼 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조건문 안에는 if 문과 또 조금 더 복잡한 문은 if else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for 문과 while 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차 자료형 내장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주 쓰이는 range 함수나 enumerator 집이라는 함수를 배우고 실습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식의 여부에 따라 수행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if문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수행하는 문이 if문입니다. if 조건식 그리고 콜론을 하고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리해야 될 식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문은 if else 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if 조건식 그리고 이제 이 조건식을 만족할 때 처리해야 될 식, else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해야 될 식. 이렇게 이제 if else 문은 if 문과 다르게 조건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를 처리할 문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은 if, elif, else 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각각 수행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조건식 1, 자 조건식 1을 만족할 때는 식 1을 처리하고 elif 조건식 2,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식 2를 처리하겠습니다. 이 elif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가 있고요. 그때는 식 3를 이제 실행하는데 이 위에 있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식 3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if, 조건식, 그리고 식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2일 때 if A가 B보다 작습니까? 이것이 true일 때 이제 수령합니다. 자, A는 1이고 B는 2니까 작죠. 그러면 print A는 B보다 작다는 출력문을 내보내겠습니다. 자, if else 문은 조건식에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를 수행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if 조건식, 식1, 자,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식1을 수행하고 else 식2,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식2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 A가 1이고 B가 2인데 if A가 B보다 작습니까? 여기서는 작죠. 그러니까 print A는 B보다 작다를 출력합니다. 만약에 A가 3이었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겠죠. 그때는 else에 해당되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명령, 이런 문장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죠. 자, if else 문을 사용하여 점수를 입력하면 학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80에서 90점 사이면 B,
70 이상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D, 60점 미만이면 F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코드를 한번 보면요. 일단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 A,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A를 이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A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엔 또 물어봅니다. if 스코어가 80점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는 그레이드가 B가 되겠죠. 다시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f 스코어가 그러면 70점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C가 되겠죠.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이것도 아닐 경우에는 그럼 60점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D를 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60점 이하가 되겠습니다. 60점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else는 그레이드 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f문을 가지고 이제 A, B, C, D, F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스코어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값을 입력받아서 그 스코어 값이 9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린트 학점은 그레이드입니다. 이 그레이드가 이제 A, B, C, D라는 그 기호가 들어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학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이건 이제 그 코드가 되겠네요. 실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88점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학점은 B가 나오는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if, el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각각 수행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요. if 조건시관을 만족하면 이제 어떤 명령문 하나를 실행하게 하고 elif 두 번째 조건 그때 또 명령문이요. 그 외에 else는 식3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제 사용한 예를 보면 A가 1이고 B가 2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작죠. 그러니까 print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elif A는 그럼 B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같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같다.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좀 더 복잡하게 있으면 이제 if elif가 자꾸 있을 경우는 elif 이렇게 자꾸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else가 되겠죠. 자, 아까 학점 문제를 이제 다중 if, elif, else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에서 90점 미만이면 B. 아까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 elif, else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아까와 똑같이 스코어를 이제 input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스코어 값이 90 이상이면 그레이드는 A다. else 그 다음에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그레이드는 B다. else 다시 if else 이런 식으로 if else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f else 자, 또 if else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0점 이상입니까? D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else는 F가 되겠죠. F. 자, 이 구문을 이제 아까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을 다중 if, elif 구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if 스코어가 90점 이상입니까? elif 80점 이상인가요? elif 70점 이상인가요? elif 60점 이상인가요?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매기고 그 나머지 경우는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왼쪽으로 쓰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쓰는 게 훨씬 간결하고 알아보기도 쉽죠.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를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구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구문을 써가지고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넘버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랜덤 모듈을 이제 import 하고요. 그리고 r이라는 변수를 도입했는데 r은 1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r이 이제 1과 같을 때, 즉 r이 1일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하겠죠. 그래서 p는 자, 랜덤 넘버, 랜덤 모듈을 불러왔는데 이 안에 있는 랜딘트라는 이 함수가 정수 난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에서 2 사이의 정수 난수, 그럼 결국 1 아니면 2가 되겠네요. 그 값이 이제 p로 이제 들어가겠죠.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 p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는 1 또는 2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P가 만약에 1일 경우에는 이건 이제 앞면이라고 하고 P가 2면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면, 뒷면을 그냥 글자로 쓰지 말고 동전으로 이제 표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import turtle은 같고요. 우리가 그래픽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import turtle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랜덤 넘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turtle을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동전을 불러오기 위해서 img1, img1으로 이 앞면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front.gif가 되겠고요. 뒷면은 back.gif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img1에는 이제 front.gif 그리고 img2에는 back.gif 이렇게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스크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이미지를 img1과 img2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이 1일 때 만약에 r이 1이면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죠. 1하고 1수 2 사이에. 그리고 1일 때 t.shape 이건 뭐냐면 이미지1을 이제 거기다가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2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질까요? 동전 던지는 건 이제 컴퓨터가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을 R이라고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반복문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횟수 동안 반복 수행하는 문입니다. for문이 있고 또 while문이 있습니다. for문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횟수 동안 반복 수행하고요. while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 수행한다. 자, 그럼 for문을 보겠습니다. 코드를 일정한 횟수 동안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for I in list 그리고 see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리스트가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이 포문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포문을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자, A는 리스트고 1부터 3까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x in A 하면 A는 리스트를 말하고 1, 2, 3을요. 그 중에 x는 뭐냐면 이 각각을 하나씩 꺼내옵니다. 그럴 때 그걸 대표하는 값이 x예요. 그래서 x를 가져왔을 때 x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을 가져오죠. 근데 여기 보면 end 다음에 블랭크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걸 쓰고 블랭크 하나 떼고 2라는 걸 쓰고 또 블랭크 하나 떼고 3을 쓰고 이 뒤에 다시 블랭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for i인 0, 1, 2, 3, 4, 5 역시 이 모든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서 그 i를 이제 프린트하고 end 다음에 이번에 콤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range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 range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for i in range 5 range라는 함수는 수열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0부터 4까지의 수열을 만들죠. 그래서 그
i를 이제 프린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0부터 4까지를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글 데이터네요. 1, 2, 3, 4, 5인데요. 자, 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n이라 하면 이 n을 프린트하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되고 이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를 포함해서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자, 사용 형식을 보면 초기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while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 이것을 수행합니다. while문을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i가 0이고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 한은 계속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i를 출력하고 i를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면 처음에 i가 0이었겠죠. 그래서 0은 10보다 작으니까 프린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i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때 다시 1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프린트 합니다. 자, 그리고 1을 증가시킵니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i가 9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9는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9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럼 10이 됐죠. 10은 10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예를 들어서 10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한다고 해보죠. 그럴 때 이때 이제 이 합을 토탈이라고 하면 토탈이 0입니다. 지금. 그리고 포문에서 레인지 1부터 101이고 1이니까 이건 1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i를 만들고 이 i를 어떻게 하죠? 토탈은 토탈 플러스 i. 이건 이제 뭐냐면 현재 토탈이 0이죠. 거기다가 새로 1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1이 되겠습니다. 이걸 새로운 토탈로 만들어요. 그럼 다시 이제 i가 2가 됐을 때 여기는 이제 i 2가 1을 또 더해주겠죠. 토탈에다가. 그리고 그 토탈을 또 다시 저장해 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i 100이 됐을 때 i가 100이 되면 토탈 플러스 i가 되겠죠. 지금 100은, i는 100이 되겠죠. 그럼 토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부터 99까지의 숫자의 합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지막 총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2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위하고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시작하는 값이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증가하는 값도 이제 2부터 2씩 증가했고 100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101로 해도 100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합이 토탈이 되는 거죠. 자, 순서가 있는 집합 자료형을 순차 자료형 또는 시퀀스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순차 자료형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range는 이 안에 인수가 이제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인수는 시작하는 값, end는 끝나는 값, 사실 그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step,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함수, 일종의 수열을 만들어내는 함수인데요. 그리고 enumerate는 순차 자료형에서 이제 현재 아이템을 색인과 함께 나타날 때, 순수와 함께 나타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함수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ge 함수를 보겠습니다. range 함수는 필요한 만큼 수열을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range start, stop, st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art와 step을 생략하면은 이제 끝나는 값 그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값까지 0부터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문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range 함수가 되겠습니다. 입력받은 숫자에 해당되는 범위의 값을 반복 가능한 객체를 만들어 반환한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range 5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수열을 만들어 주진 않고 그냥 형식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수열로 실체를 보고 싶으면 이걸 다시 이제 리스트 안에다 넣어줘야만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스트 range 5 하니까 그 실체가 이제 보이고 있죠.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range 5에서 여기서 이것을 대표하는 인덱스 i를 가지고 우리는 print i 해가지고 이걸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enumerate 함수는 이제 리스트가 있는 경우 순수화 리스트의 값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enumerate는 열거하다는 뜻인데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으로 받아서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enumerate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 보통 포문과 함께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i, name, enumerate,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김리채, 그리고 print i name. 근데 이 i가 이제 제일 먼저 여기는 인덱스가 이제 있긴 하지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 김리채인데 이때 이름만 쓰지 말고 인덱스도 같이 쓰라고 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0이죠. 그래서 0, 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 초이가 되겠죠. 다음은 집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함수는 여러 개의 이제 시퀀스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스트도 시퀀스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시퀀스로부터 인덱스에 맞춰서 짝짓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ays 그러면 월, 화, 수 세 개의 이제 인수가 있고 fruits는 애플, 페어, 오렌지인데 망고 하나 더 추가됐네요. 이건 요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요일 표시는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작은 시퀀스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 days fruit 이렇게 하고 그 변수를 각각 xy를 받았어요. 그럼 xy는 바로 이 각각의 원소를 대표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월요일에는 애플, 화요일에는 페어, 수요일에는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